준호야, 정말이야? 미선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4살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네, 엄마. 다음 달에 식 올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아, 그 애가 어떤 애인데?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키워냈지만 정작 자기 아들 걱정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변호사예요. 대학 동창이고요. 변호사라고? 아이고, 똑똑한 애구나. 미선은 남편 철수에게 손짓했어요. 철수가 다가오자 미선이 입모양으로 결혼한대 라고 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화사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 소영을 본 순간 미선의 마음 한구석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소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미선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소영이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미선은 느꼈습니다. 그 작은 거리감을. 아이고, 예쁘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미선은 애써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미선은 계속 소영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소영 씨는 어디서 자랐어요? 강남이요.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회사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대답은 정확했지만 짧았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교사 생활로 다져진 소통 능력을 발휘해봤어요. 변호사 일이 힘들죠? 우리 준호가 많이 도와줘야겠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 이때 소영의 목소리 톤이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참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미선의 가슴이 콕 찔렸어요. 준호가 눈치를 챘는지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엄마, 소영이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그래, 그렇겠지. 변호사면 정말 바쁘겠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했어요. 바쁜 것과 차가운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가 말했어요. 좀 차갑지 않아? 당신도 그렇게 느꼈어? 응, 뭔가 벽이 있는 느낌이야. 미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첫 만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도 처음엔 어색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미선의 불안감은 더 커졌어요. 준호야, 소영이랑 웨딩홀 같이 보러 갈까? 아니에요. 저희끼리 할게요. 드레스는 한번 같이 보러 가자. 괜찮아요. 친구랑 보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싶어 하는 소영. 미선은 점점 서운해졌어요.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부모들과 소통해왔는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생기면 딸이 하나 더 생기는 기분일 거야. 미선이 늘 상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소영은 친정 식구들하고만 이야기했어요. 미선이 다가가면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소영아, 오늘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또 그 짧은 대답.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미선이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소영아,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네. 어디 갔었어? 일본이요. 아, 그래? 재미있었겠네. 사진 좀 보여줘. 나중에 준호 오빠가 보여드릴 거예요. 미선은 이상했어요. 왜 직접 보여주지 않고 준호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지? 그래, 알았어. 그럼 이따가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놀러 와. 아, 오늘은 좀 바빠서요. 그럼 언제 시간 돼? 글쎄요.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선은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시어머니가 놀러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나? 며칠이 지나도 소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미선은 결국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소영이가 바빠? 아니요. 왜요? 놀러 오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 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소영이가 아직 좀 어색해해요. 어색하다고?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선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색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날 밤 미선은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니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저렇게 차갑게 굴까? 철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요즘 애들은 좀 다른가 봐. 미선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어떤 아이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자기 며느리의 마음은 열 수 없다니.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영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선이 전화를 걸면 준호가 받았어요. 소영에게 바꿔달라고 하면 지금 샤워 중이에요. 회사 일로 바빠요라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소영이가 임신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벌렁 뛰었습니다.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네, 8주째래요.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30년간 남의 아이들만 키워왔는데 이제 진짜 내 핏줄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소영이 몸은 괜찮아? 그게 좀 힘들어해요. 입덧도 심하고. 그럼 내가 가서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소영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또 그 말이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몇 주가 지나도 소영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준호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못 나온대요.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대요. 요즘 예민해서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핑계는 끝이 없었어요. 미선은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선생님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정작 자기 며느리는 도와줄 기회조차 주지 않다니. 그러던 중 준호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영이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걱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는데? 3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필요하대요.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것들이 뭔데? 유모차랑 육아용품들이요. 소영이 친구들 보니까 시부모님들이 다 준비해 주시더래요. 순간 미선의 속이 뒤틀렸어요. 친구들이 그랬다고? 남들 다 한다고? 준호야, 그게 다 얼마야? 대충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미선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이요? 교사 월급으로 30년을 살아온 미선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퇴직금도 집 리모델링 하느라 많이 써버렸고요. 엄마, 괜찮으시죠?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미선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은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큰일이네. 왜? 소영이가 산후조리원 비용이랑 육아용품 비용을 우리한테 바라는 것 같아. 철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얼마인데? 500만 원이래. 뭐, 500만 원?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집에서는 다 해준다는구나. 다른 집은 다른 집이지. 우리가 왜? 철수가 화를 냈지만 미선은 복잡했어요. 첫 손주인데 며느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선은 결심했어요. 200만 원만 해주자. 200만 원도 많아. 그래도 첫 손주인데 소영이한테 미안하게 하고 싶지 않아. 미선은 애써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200만 원 준비했어. 200만 원요? 준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응, 그게 엄마 아빠 능력의 한계야. 아, 네. 소영이한테 말해볼게요. 미선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실망하는 투라니. 이틀 후 준호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소영이가 고맙다고 해요. 그래? 네. 잘 쓰겠다고.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소영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몸이 무겁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이해해야지. 미선은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서운했습니다. 9개월 후 드디어 출산 소식이 왔어요. 엄마, 아들이에요, 하준이. 준호의 목소리가 기뻤어요. 미선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소영이는 괜찮아? 네, 다행히 순산이었어요. 언제 볼 수 있어? 산후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안 된대요. 집에 오면 연락드릴게요. 또 기다려야 했어요. 미선은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손주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사진도 준호가 가끔 보내주는 것뿐이었어요. 소영에게서 직접 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궁금해 미치겠네. 미선이 중얼거리자 철수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언제 볼 수 있을까? 곧 집에 갈 거야. 그때 가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소영이 우리를 반길까? 손주를 안겨줄까? 미선은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품에 안아봤어요. 하지만 내 손주는 달랐을 거예요.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빨리 보고 싶다. 미선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소영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뭔데? 소영이가 다음 달에 복직해야 하는데 하준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하지만 미선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소영이 과연 자신을 믿고 맡길까? 며칠 후 미선은 준호네 집으로 향했어요. 30년 교사 경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든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머님, 하준이 우유는 정확히 3시간마다 주세요. 소영이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기저귀는 이 브랜드만 써주시고 체온은 30분마다 재주세요. 30분마다? 미선이 놀라서 물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그렇게까지 자주 체온을 잴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신생아는 체온 변화가 심해서요. 소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안을 때는 꼭 손을 먼저 씻어주세요. 당연하지. 미선이 웃으며 답했지만 소영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준이가 계속 울었거든요. 미선은 30년 경험으로 아이를 달래려 했어요. 등을 톡톡 두드리고 살살 흔들어주고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하준이 어때요? 좀 보채긴 하는데 괜찮아. 왜 보채는데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신생아는 원래 그래. 걱정 마라. 아니에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미선의 기분이 상했어요. 30년 경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아이 키운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야. 그래도 하준이는 달라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그 후로 소영의 전화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왔어요. 하준이 체온 몇 도예요? 기저귀 갈아줬어요? 우유 먹였어요? 미선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아이 돌보느라 바쁜데 계속 전화가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준이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소영이 혼자 운전하기 무서워서 미선에게 함께 가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뒷좌석에서 하준이 좀 안아주세요. 미선은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제대로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하준이는 정말 예뻤어요. 준호를 닮은 눈과 소영을 닮은 코. 미선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계속 울백미러로 미선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하준이 머리 좀 받쳐주세요. 목 조심하세요. 너무 세게 앉지 마세요. 매 순간 지적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실에서 소영이 하준이를 안고 있었는데 팔이 아픈지 자꾸 자세를 바꿨어요. 소영아, 내가 좀 안아줄까? 괜찮아요. 팔 아프잖아. 아니에요. 소영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선은 당황스러웠습니다. 30분을 기다리는 동안 소영은 한 번도 하준이를 미선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팔이 아파서 찡그렸지만 끝까지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미선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준이가 차에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소영이 운전 중이라 달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좀 달래줄까? 미선이 하준이에게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소영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소영이 차에서 내려서 뒷좌석으로 왔어요. 그리고 미선의 손에서 하준이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달랠게요. 미선은 말이 안 나왔어요. 뭔가 큰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를 잡아먹을 것처럼 대하는 며느리. 그날 밤 미선은 철수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이상해. 소영이가 나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 같아. 그래? 응. 손주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나?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했거든요.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소영은 미선이 하준이를 안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하준이를 안고 있는데 소영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님, 제가 받을게요. 아직 괜찮은데? 아니에요. 하준이가 낯을 가려서요. 하준이는 미선 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미선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 나를 정말 믿지 않는구나. 30년 교사 경력도, 아이 키운 경험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펴서요. 미선은 조용히 하준이를 소영에게 넘겨줬어요. 알았어. 그날부터 미선은 적극적으로 하준이를 안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소영이 불안해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주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기회를 주지 않는 며느리. 도움을 요청해 놓고 믿지는 않는 모순. 미선은 매일 집에 돌아오면 지쳤어요. 아이 돌보는 것보다 소영의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이게 맞나? 미선이 중얼거렸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어머님, 하준이한테 또 땀띠 났어요. 소영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어요. 얼굴이 벌개져서 화가 나 있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미선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 내가 못 봤는데? 목 뒤쪽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덥게 하지 말라고.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미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확인해 볼게. 미선이 하준이를 안으려고 팔을 뻗었어요. 그런데 소영이 몸을 뒤로 빼며 하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됐어요. 제가 볼게요. 그 순간이었어요. 미선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참을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소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봤어요. 내가 하준이 잡아먹니? 아님 내가 더럽다고 느껴지니?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쌓인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안지도 못하게 해?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선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기 손주 하나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다니. 어머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소영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너도 들어봐. 미선이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하준이 한번 안아보는 게 그렇게 싫니? 엄마, 그게 무슨...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나를 믿지 못한 거지? 준호가 당황하며 소영을 쳐다봤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영이가 뭐? 미선의 목소리가 매서워졌어요. 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소영이가 불안해해요. 요즘 육아법이 예전과 달라서. 그 말에 미선의 혈압이 확 올랐어요. 요즘 육아법, 내가 30년 동안 뭘 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나는 전문가야. 그런데 왜 내 손주 하나 못 맡기겠다는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영이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직접 한다고? 네. 뭔가 뺏기는 기분이 들어서요. 뺏긴다고? 미선은 귀를 의심했어요. 뭘 뺏긴다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서 뭘 뺏었어? 그런 게 아니라 하준이를 다른 사람이 안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다른 사람, 나는 하준이 할머니야. 미선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야? 나는 남이야? 소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미선에게는 답이었습니다. 미선의 가슴에서 뭔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30년간 아이들을 키우며 쌓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아. 알겠어. 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화가 가라앉으니 오히려 더 무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 엄마. 준호가 당황해서 말을 걸었지만 미선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내일부터 안 와. 다른 사람 구해. 엄마, 잠깐만요. 됐어. 나도 이제 지쳤어. 미선이 가방을 들었어요. 소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내 손주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준호가 막으려 했지만 미선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철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나왔어.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뺏긴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정말 어이가 없어. 잘했어. 그런 취급받으면서 왜 도와줘? 철수도 화가 났어요. 아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소영이가 너무했어요. 됐어. 이제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안 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럼 하준이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돈 주고 사람 써.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결정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운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0년 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며느리가 사과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미선이 중얼거렸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전문성과 존엄성을 무시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손주가 그리워도 참아야 했어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거든요. 2달이 지났어요. 미선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철수와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30년 교사 생활을 마친 후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하준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야?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게 소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하준이 돌보는 게 너무 버겁대요. 미선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했거든요. 도우미 아줌마는? 그만뒀어요. 소영이랑 안 맞아서.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엄마, 다시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미선의 가슴이 벌렁 뛰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그 말이 미선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몇 달 전에는 믿을 수 없다며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 준호야, 너 기억하니? 미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엄마, 뺏기는 기분이라고 했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준호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미선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엄마, 그때는 소영이가 예민해서 그게 핑계가 돼? 미선이 벌떡 일어났어요. 철수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나는 3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웠어. 알아요. 그런데 내 손주 하나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게 했잖아?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한 마음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 웃기지 마.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하준이는 엄마 손자예요. 손자? 미선이 비웃었어요. 손자 앉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손자야?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해.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엄마, 제발. 준호야,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 정말 화낼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은 손이 떨렸어요. 철수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또 봐달래. 뭐?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우미도 그만뒀다면서 다시 봐달래. 어이가 없네. 그런 식으로 대해놓고? 나도 그래서 거절했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그런 대접받으면서 왜 도와줘? 하지만 미선의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하준이가 그리웠거든요. 며칠 후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선은 문자를 보고 한참 있었어요. 사과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미선은 답장을 보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그 후로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미선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엄마. 준호가 반가워했지만 미선은 차가웠어요. 응. 하준이 많이 컸어요. 보실래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준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컸어요. 이제 웃을 줄도 알았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쁘네. 엄마,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하준이가 엄마 손자인데. 미선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손자라는 게 뭔지 알아? 네.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미선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어요. 3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뭐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는 거야.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소영이는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도와줘야 해? 엄마, 됐어. 이제 그만 가. 미선이 돌아서려는데 준호가 붙잡았어요. 엄마, 하준이는 뭔 죄예요?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찔렸어요. 하준이는 정말 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선은 마음을 굳혔어요. 하준이 죄가 아니야. 너희 잘못이지. 엄마, 준호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 미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준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철수가 물어봤어요. 준호 만났어? 응. 뭐라고 하던? 또 봐달래. 또. 철수가 혀를 찼어요. 정말 뻔뻔하네. 미선은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준이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태도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힘든 학부모들도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거든요. 소영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선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선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손주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요. 며칠 후 철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라도 다녀오자. 미선이 웃었어요. 좋아. 오랜만에 둘이서 3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어요. 손주는 그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킨 것이니까요.